정의당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처럼 급격한 스펙트럼의 변동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바라보는 정의당이 아닌 내부에서 겪고 있는 정의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류호정 국회의원은 2023년 12월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정의당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파별 안배가 다 되어 있거든요. 80% 그러니까 전국위를 통과시킬 만큼의 인원이 1정파, 2정파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하자면 저는 그 대형 정파들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2022년 9월 정의당 당대표에 출마한 조성주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비례대표 경선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정파의 사생결단식 동원 경쟁이 됐다. 2020년 9월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후보자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 박창진 후보는 배진교 후보가 속한 정파는 당내 최대 정파라 당의 혁신을 추진할 힘도 기회도 있었다. 그럼에도 당의 혁신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배진교 후보는 출마 선언문 등을 통해 정파구도 해체를 주창했다. 김종철 후보는 제가 속한 정파는 홈페이지 게시판만 가도 전국위가 있을 때 사안마다 의견을 밝혀왔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정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의당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파는 캠퍼스 내에도 사복경찰이 상주하던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흔히 언더라고 불리던 학생운동 비합법 조직에서 유래했다. 선배와 후배의 질서가 명확하고 각 학년별 학습 커리큘럼을 갖춘 정연한 조직체계로 일상적으로는 학습과 조직 모임을 하다가 특정 시기에는 투쟁을 하는 형식이었다. 문제는 1998년 민주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생존한 정파 조직이다. 학생운동이 쇠락하면서 주로 사회운동가들로 구성된 21세기 정파는 진보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노선을 구현하려고 시도했고, 정의당은 대략 34개의 정파 조직이 사실상 운영하는 형태였다. 정의당의 정파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당 간부의 대부분이 정파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중요 정보가 정파 조직 내에서 논의되고 정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간부들이 작동하는데 정작 당원들은 누가 어느 정파이고 정파의 체계는 어떠한지 알 수가 없다. 진보정당이 자랑하던 당원민주주의는 사실상 구호일 뿐이고 실상은 선출되지 않은 정파와 선출된 대표단이 이중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이중권력 체계였다. 다만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정파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 진보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운동권을 극복해야 한다. 운동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건 흘러간 옛날 얘기다. 신앙과 정치는 다르다. 신앙은 자기를 간직하면 되지만 정치는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며 노회찬은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 갑이야 북 2014에서 심지어 진보의 세속화를 말하기도 했다. 세속화라는 파격적인 용어에 대해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는 세속화란 용어는 썩 긍정적 어감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이 굳이 이 용어를 쓴 건 운동권적 태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현실에 밀착한 정치를 하자는 뜻이었다. 그 점에서 노회찬은 의회주의자이고 정당주의자이고 한편으론 사회민주주의자였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노회찬이 사망하기 전까지 노회찬이 말하던 진보의 세속화는 어느 정도 정의당에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당대표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파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노회찬은 정파를 활용하지 않았다. 정당주의자 노회찬에게 당대표나 대선 후보의 명성보다는 진보정당이 국민들 사이에 제대로 뿌리내리는 진보정치가 더 중요했다. 정파 조직도 국민적 명성이 높은 노회찬을 함부로 넘어서려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정파 조직과 대중적 정치인 노회찬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문제는 노회찬 장례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 노회찬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정의당에 입당했다. 그런데 노회찬이 있던 정의당과 노회찬이 없는 정의당은 전혀 다른 정당이 되었다. 진보의 세속화는커녕
정파의 영향력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세력 균형 역할을 해오던 노회찬이 사라지자 정파는 예전처럼 눈치 볼 일이 없었다. 심상정은 정의당에서 2번의 당대표와 2번의 대선 후보에 선출될 정도로 정파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았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이 보여준 이상한 행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당시 류호정, 장혜영 의원 등의 조문 거부 파동, 김건희 줄리 의혹에 대한 선택적 침묵과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설계한 자가 범인이라며 공격한 심상정 후보, 특히 검찰 발표에는 무한 신뢰를 보내면서 민주당의 각을 세우는 게 마치 정의인 듯 보여지는 행위는 모두 노회찬이 없는 정의당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참고로 조국 전 장관은 2024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노회찬 의원을 모시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회찬 후원회장이기도 했던 자신이 노회찬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개혁주의자 노회찬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정의당 내 반발로 무산됐다. 그리고 얼마 후 노회찬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검찰의 이른바 드루킹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